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당정이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서 나섰는데요. 젊은이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이 저임금 노동 문제인 열정페이 문제. 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 제재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열정페이 문제와 함께 최근 이 권력자 발언으로 심화되고 있는 당내 갈등과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존엄사 판결로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그동안의 병원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2009년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이끌어냈던 신현호 변호사를 연결해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이 3월부터 열정페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열정페이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좀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네. 이것은 열정페이, 나아가서 정말 착취, 네. 나아가서 학대, 심지어 폐륜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아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악덕 업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게 결국은 우리 정부 당국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나아가서 폐륜까지 서슴지 않는 네. 악덕업자들 반드시 뿌리 뽑으려고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가 보군요. 예. 네, 국회 내에서조차도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 참 많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정규직 근로자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사회가 이 열정페이 다루기 전에요. 비정규직으로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적 갈등의 한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이 인턴의 열정페이는 그조차도 해당되지 않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이 인턴 제도라는 게요. 이 배우는 학생들이 자기가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런 분야에 미리 가서 일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해당 업체에서는 정말로 정성 들여서 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일을 가르쳐 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근로자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서도 이 근로자의 원래 보통 근로자한테 주는 돈에 정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주는 거죠. 네. 이래서 이게 사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무슨 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각 업권마다 인턴이라는 영역들이 다 다른데요. 완전히 다른데 네. 이거에 대한 기준점조차 하나 만들지 못했다는 게 정말로 통탄스러운 노릇이고요. 금방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진짜 열정페이 있었다는 거 네. 저도 사실 얘기 듣고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원래 법정으로 정해진 인턴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회 사무처에서 다 돈이 월급이 나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다만 비정규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논란이 됐던 국회에서의 열정페이 인턴은 사실 원래는 학생들이 네. 국회 와서 국회 업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인턴 일을 시켰던 건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아마 똑같은 정상적인 그 의원실 비서하고 일을 시키면서 네. 임금은 뭐 그에 뭐 몇 분의 1밖에 안 주는 곳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 맞더라고요. 네.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조차 이런 관행 못 고치면 뭐 누가 지금 이 열정페이 고치겠다고 나선들 믿겠습니까? 그렇죠. 국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자정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집행해 나가도록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요. 이 열정페이 문제가 결국은 이 심각한 청년 취업난이 가져온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대우, 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그래도 일단 일을 시작하고 보자, 인턴이라도 하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게 된다고 하는데 자, 청년 실업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청년 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뭐 네. 복잡한 거 없고요. 네. 그럼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 뭐 지금 워낙 전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그 급전직하고 있어서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뭐 쉽지는 않을 텐데요. 뭐 경제 현장에 서 있는 모든 일선 기업들이 이제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국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일자리를 나눠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중년에 있는 분들이 특히나 좋은 일자리를 노조로 딱 탄탄하게 벽을 쌓고서 젊은 사람들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뭐 이분들은 좋은 말 합니다.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기업들 보고. 근데 기업들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군방 노조로 탄탄하게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조에 보호받기 위해서 말로 하는 그냥 공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 당면한 이 노동개혁은 단지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서 청년 실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첫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뭐 열정페이에서 다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다리를 제대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노동개혁 반드시 해내야 될 것입니다. 네, 노동개혁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이 국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중재안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해법 없습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도에 통과될 때는 네. 국회 내에서 광범위한 국회 선진화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게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회가 난장판, 온통 폭력으로 얼룩진 것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사실 그 자체에 엄청난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이런 반성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던 거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야지만 여야 공이 대선 고지를 넘볼 수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왜 찬성했는지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건 무의미한 일이고요. 네. 지금은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보셨고 우리 국민 모두가 보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정말 문제 있다. 왜냐하면 국회를 멈추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멈추는 이런 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우리 새누리당이 낸 법보다는 조금 유연한 법을 내셨는데 네. 하여간 우리 새누리당이 낸 법안, 국회의장께서 내신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요. 예. 그 2012년 선진화법이 통과되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예. 이 권력자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이 지금 김무성 당대표 아닙니까? 그럼 이 발언 논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아까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당시에는 여야 공이 그 법안에 찬성을 했든 찬성을 하지 않았든 저처럼 기권을 했든 이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향후 대선에서 정말 제대로 국민들한테 이런 18대 국회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어떻게 통과 안 시키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점에서의 이 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결국은 이 4.13 총선의 공천권을 놓고 친박 비박 갈등이 이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 가장 쟁점이 공천관리위원장 문제 아닙니까?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 공천관리위원장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당내에 공천 관련한 힘결의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우리 국민들한테 좋게 비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야당을 보면 여기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짜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 새누리당 2008년도, 2012년도 보면 공천 이 경쟁하다가 결국은 공천 학살에 이르는 그랬죠. 어마어마한 일까지 네.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벌렸습니다. 네. 따라서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잡으면 뭐 늘상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우리 공천관리위원장, 네. 우리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이한구 의원님이나 김황식 전 총리님이 나오는데 저는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이 공천을 예전처럼 누구를 잘라내고 임의로 꽂는 방식의 공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네. 저 서울시당위원장 맡고 계셔서 짧게 한 말씀 여쭐게요. 예. 강용석 전 의원 지금 용산 출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강용석 전 의원의 이 새누리당으로 서울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아끼는 분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입당 원서를 내시게 되면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즉각 그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열어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이 강 전 의원의 입당이 새누리당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